지금 박범계 장관이 한동훈 검언유착 수사팀이 이제 무혐의로 종결을 하려고 하니까 박범계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쓰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정권 말이다 보니 내부 반발이 막 엄청 심해갖고 결국에는 못 쓰는 걸로, 그러니까 한동훈 사건은 사실상 덮일 가능성이 정말 높은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 진짜 혐의가 없어서 무혐의가 아니라 우리는 한동훈의 폰조차도 지금 내용을 알지 못하잖아요. 폰조차 열지 못하고 있는데 진작 했어야 되는데 못했던 거 너무 아쉽고요. 그래도 언젠가는 밝혀질 거라고 생각 듭니다. 그러니까 아이폰의 비번을 못 열어서 증거가 없으니 무혐의 이런 논리잖아요. 현실상은. 도대체 그걸 왜 못 열었을까요, 지금까지? 뭐 이스라엘의 가네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의지가 없었던 게 아닐까요? 그런 그게 측면도 가장 있고 큰 아마 그 한동훈 폰을 까면 가장 많이 나올 사람이 윤석열이에요. 통화를 그렇게 많이 했으니까. 김건희하고도 통화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걸어야 되는 것 중에 지켜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였고 그런 이야기도 파다했잖아요. 한동훈 핸드폰 넘어갔다고 했을 때 윤석열의 얼굴이 흑빛이 됐다. 그때 대검에서 총장할 때 회의하는데 그걸 지금 한동훈 핸드폰 뺏겼다고 하니까 윤석열 얼굴이 완전히 막 죽상이었다 이런 얘기 했는데 이거 사실은 덮어주기죠. 뭐 어떻게 보면 BBK랑 좀 비슷한 거지. 아니 이거 근데 검수 안 봐가면 해결돼요. 검수 언제? 안 봐가면 이것도 해결돼요. 근데 그 검수 안박을 언제까지 해야 되나? 그걸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되죠. 근데 왜냐면 결국은 이것도 수사권이 검찰에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야 경찰로 넘어간다고 해서 경찰이 뭐 경찰 대통령은 따로 있냐 이렇게 바라보고 경찰인들 사건을 안 덮을까 이렇게 접근하실 수도 있는데 경찰하고 검찰은 이해관계가 좀 다릅니다. 이해관계가 좀 달라서 현재 정권의 검찰보다는 눈치를 볼 가능성이 훨씬 적어요. 검찰 같은 경우는 눈치를 봐서 수사를 안 한다기보다는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에 수사를 안 하는 거에 가깝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경찰은 이해관계가 달라요. 그래서 오히려 자기네들이 수사한 다음에 이거를 검찰한테 평가를 받고 나아가서 검찰한테 평가를 받는다는 건 정치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냉정하게 수사할 가능성도 높아요. 사실은. 그래서 하루빨리 검수완박을 하는 게 이런 문제를 없애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봤을 때 그래. 윤석열이 했던 조국 장관의 수사는 또 정반대의 경우잖아요. 사실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증거도 없어. 근데 그걸 얼기설기 대충 맞춰. 그 정경심이 사용하던 PC 동양대 그 휴게실 PC에서 총장 직인이 나왔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만으로 표창장 위조의 증거라고 거짓말을 했고 포렌식에서 나온 증거들은 다 기각돼. 아니라는 증거들.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 역사에 검언 유착한 건 확실해. 모든 정황이. 핸드폰을 열어보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혐의. 정반대로 정경심 교수는 표창장 위조를 할 수 없다는 모든 증거들이 명확해. 근데 PC에서 총장 직인 발견됐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은 유죄가 된 거예요. 이러면 국민들이 이 법에 대한 신뢰가 있겠냐고. 뭐 한수 십일 이야기는 아니고 뭐 어제 오늘 뭐 하루 이틀 한 건 아니고요. 자, 채널A 사건, 검언유착 사건 한번 일지 한번 보겠습니다. 2020년 3월 31일 그때 당시에 총선 직전이었죠. 그 직전에 MBC가 검언유착 의혹을 보도합니다. 그 맥락은 뭐냐면은 한동훈하고 채널A 기자 이동재가 유시민과 연관성을 불허라고 제보자 X 이런 분들을 계속해서 지금 뒤에서 막 충동질했던 바로 그런 내용들이 채널A 검언유착 사건의 그건데 지금 벌써 2년이 지났잖아요. 만 2년. 지금 4월 1일이니까 만 2년이 지나도록 핸드폰 하나 못 풀어서 무혐의 줄 수밖에 없는 박범계 장관 입장에서 지금 고립무원일 거예요. 그건 이해가 돼. 그렇다고 해도 한 번쯤은 상기시킬 필요가 저는 있었다고 생각해. 이 사건에 대해서 가장 핵심인 핸드폰을 풀지 못한 상태여서 무혐의 주는 건 맞지 않다. 근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검찰이나 법무부에서도 거의 혼자 싸우는 형국이지만 이런 목소리를 내더라도 언론에서 그거를 잘 받아주고 내용을 알려줘야지 말할 힘이라도 날 텐데 언론에서는 뭐 박범계 장관이 지금 너무 한다는 식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아무런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인 거죠. 사실 현실적인 이유도 있거든요. 법에서는 증거가 없으면 무죄예요. 그거는 법의 논리이기 때문에 증거가 없는데 증거가 있는 걸로 가정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박범계 장관이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수사지휘권을 발동한다고 한들 핸드폰이 하루아침에 까이는 게 또 아니잖아요. 그리고 핸드폰이 하루아침에 까였다고 한들 그 담당하는 검사들한테 특정 방향을 주면서 또 수사를 하게끔 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이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하는 것이 실효는 없지만 정치적으로 논란만 돼버리는 이런 걸 조금 우려를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잘했다라고 평가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 아니고 그렇게 쳐다보지 말아주세요. 부담돼 죽겠네 아주 그냥. 지금 그 이정수 중앙지검장이 밑에서 이제 계속 윤석열 보면서 이제 빨리 무혐의 처리해라, 결론 내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이성윤 지검장하고 현 이정수 지검장까지 11번 그걸 안 받아들여줬다는 거야. 근데 최근에 이제 이게 무혐의 처분할 거라고 보도가 나오니까 내가 수사 지휘권 행사할 수 있어? 마음속으로 그게 뭐 어떤 결과를 낳냐 이런 걸 떠나서 박범계 장관이 좀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 자체가 논란이 아니라 당연하죠. 예. 논란이 아니라 난 정치적 의미는 있다고 예, 생각해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그렇게 사건 자체를 한번 환기를 시켜주고 그리고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사실은 검찰공화국에 대한 우려가 모두 돼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검찰 내부에서도 이런 식으로 또 이해관계가 갈리고 있다는 또 면도 한번 봐봐야 돼요. 검찰 내부에서 이거를 무혐의라는 이거를 일사불란하게 처리를 못한다는 사실 자체가 어떻게 보면 검찰 내부에서도 친윤석열과 그렇지 않은 검사들과의 완력관계, 완력 다툼이 있고 갈등 관계가 있다라는 또 이런 하나의 시그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이것만 하더라도 무혐의 의견을 계속 보냈는데 그 무혐의 의견에 대해서 지금 지검장이 계속 막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 지검장급에 있는 검사는 지금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겠냐고.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박범계 장관이 이거를 이슈를 시켜줌으로써 다시 한번 환기를 하고 또 이런 일이 있음으로써 내부적인 그 완력 관계를 또 내부를 한번 들여다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당연히 박범계 장관이 조금 이렇게 정치적 논란 이미 사실은 박범계 장관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서 뭘 어떻게 해도 정치적 논란 만들 거거든요. 하다못해 그 2만 원짜리 표본 브로치 갖고도 정치적 논란을 만드는 게 우리나라 정치 모습인데 차라리 오히려 굵직굵직하고 국민들한테 뭔가 선을 줄 수 있는 이런 정치적 논란을 한번 확 던져버리는 결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예.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난 이해가 안 되는 게 한동훈 포렌식 하겠다고 한 게 언젠데 아직까지 진행 중이래. 뭐 하는 걸까?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저도 안 하고 있는 거죠. 어. 지금 상황을 보면 제일 열받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 국민들한테 가르쳤던 삼권 분립이나 법 앞에 평등하다는 건 다 개뻥이라는 것만 가르쳐 준 겁니다. 이 부분에서 진짜 분노하는 건데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이 와서 검찰 개혁을 하려고 시도를 해봤다가 지금 다 뒤집어 쓴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앞에서 저는 박상기 장관이 뉴스타파랑 그 단독 인터뷰 했을 때 그 특종이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그러니까 검찰총장에게 법무부 장관이 너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서 근데 그 이후로 장관들이 될 때마다 검찰이 진짜 쥐고 흔들었다는 것밖에 보여주지 않았는데 심지어 지금 마지막에 박범계는 다시 추가 수사 지휘도 검토를 하겠다라는 것 자체가 이거 왜 대선 후에 하냐는 거예요. 하려면 대선이 어떻게 될지 간보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이 정부에서 내려온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뭐 했냐는 그 책임 추궁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못할 겁니다. 예. 자, 그 이야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지금 윤석열 쪽에서 뭐 검찰총장 그만둬야 된다. 공수처장 그만둬야 된다. 얘네들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건부터 시작해가지고 직권남용 같은 걸로 수도 없이 이런 공격을 해왔는데 똑같은 짓을 반복하고 있는 윤석열을 향하는 부메랑, 직권남용.
요것도 이런 방식으로만 따지면 똑같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임기가 있는 사람을 물러나라고 압박하는 것 자체가 내가 하면 노면 쓰고 남들이 하면 불륜이야? 정말 대단한 내로남불이야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국민의힘에 있는 이달곤 의원이 복지부 산하기관 임원들한테 주요 이력사항을 적어서 내라는 리스트를 발송을 했잖아요. 그 안에는 임명권자가 누구인지, 뭐 정부 출신인지, 정당이나 출마 경력이 있는지, 선거 캠프에 있었는지, 출마자에 대한 지지 선언을 했는지, 민변 출신인지, 참여연대 출신인지, 언론사 출신인지, 또는 국정농단 피해, 아니면 규탄 이런 것 중에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이거를 써서 내라고 했는데 이게 복지부 산하기관에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모든 산하기관에 있는 곳에 다 이런 리스트가 돌고 있지 않을까? 아니면 내부적으로 작성이 하고 있을 거란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이 사람들 다 사퇴 종용해가지고 그만두고 내 사람들을 다 꽂아 넣으려는 거죠. 사실 이명박근혜를 지나면서 얘네들이 할 수 있었던 정치적 행위가 그거밖에 없어요. 얘네들은 그거밖에 안 배웠어요. 그리고 그걸로 어떻게 보면 성공하고 망한 걸 다 경험을 했거든요. 한층 정교해질 줄 알았는데 한층 무대뽀가 돼버렸어요. 제대로 이렇게 좀 정교한 모습을 좀 보여주길 기대 아닌 기대를 했는데 오히려 이렇게 초기부터 점령군 행세를 하면서 이렇게 무대뽀로 나옴으로써 좀 국민들한테 이미지를 지금 심어주고 있죠. 포인트 정립 중이죠. 근데 진짜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수처장 물러나라. 더군다나 공수처랑 면담을 했다. 사실상 업무 보고 이 자체로 탄핵 사유가 된다니까요. 어제 말씀드렸지만 공수처는 대통령 또는 대통령 비서실이 전혀 탈취할 수가 없는 법이 있어요. 법이. 그러니까 사실상 헌법기관의 역할을 해야 되는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저런 식으로 점령군 행세하고 공수처장 물러나야 된다는 여론이 있다 같은 식으로 그리고 거취를 결정해라 이렇게 그 사실 물러나는 소리거든요. 뭐 지금 이 상황 검찰총장 포함해가지고 그럼 결국에는 그게 이제 문서로 쓰잖아요. 그게 블랙리스트예요. 문서로 쓰면 그 문서에 리스트업 하는 거 그 자체가 블랙리스트예요. 그 자체가 탄핵 사유예요. 여론 신경 안 쓴다고 내가 마음 먹으면 되는 거라고 해놓고 이제 공수처장한테는 물러나야 한다는 여론이 있다. 대선을 다시 해야 된다 여론도 제법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여론은 좀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국민의힘이 공공기관 임원들의 주요 이력에 대한 블랙리스트 성격의 명단 작성을 제출을 요구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게 블랙리스트라니까. 그냥 공공기관을 다 경경기관으로 만들어 보이고 있어요. 공공기관. 세상은 유지경. 자, 그리고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여대 야소고 그러면 좀 꼬리를 많이 내리는데 윤석열 지지율도 이제 떨어지는 어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민주당이 나름대로 이렇게 메시지는 잘 내고 있는 편인 것 같아요. 최근에 김건희 의혹 세트 수사 발표해라.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이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이런 목소리를 내는 것만으로도 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김건희 논문 등등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허위 경력, 이력 이런 거 수사를 하기는 해도 결과물이 안 나오는 상태에서 대선 끝나버렸단 말이죠. 지금이라도 발표해라. 대선이라고 하는 게 면죄부가 될 수는 없어. 그런 걸 알고도 찍은 사람들이 있다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지은 죄만큼 처벌을 받는 건 당연해. 어쩌면 제대로 수사를 하면 윤석열은 당선돼서 이제 공소시효가 5년 정지될지 모르나 김건희는 구속될 수도 있는 거야. 그게 법의 형평성이고 공정이죠. 경정. 경정. 근데 윤석열은 본인이 그 문재인 정권 안에서 법무부 장관이 4명, 5명 바뀌는 동안 본인의 임기는 끝까지 맞출 수 있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본인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발표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좀 답답한 현실이네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들이 대선 전에 다 이뤄지고 발표까지 끝났어야 되는데 결국 수사기관 검찰에서 계속 시간만 벌면서 보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누가 대통령이 될지 그 이후에 결정하겠다. 그러면 나올 결과도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야. 죄는 죄지. 김건희한테 형사추수
소추 대상인 건 아니잖아요. 김건희는. 김건희는 그냥 사인일 뿐이에요. 뭐 그 김건희에 대해서 발표를 미루고 지금 아마 국민대가 박사학위 논문 뭐 31일까지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발표했어요? 본 기억이 없는데요. 어. 네. 그러니까 대충 털어주고 뭐 대통령 직무 수행할 건 만드는 거지만 윤석열이 대통령이 됐다 그래서 그자가 받고 있는 혐의가 무혐의가 되는 건 아니에요. 공소시효만 5년 정지될 뿐이야. 그러면 지금이라도 준비를 해놔야지. 나중에 임기 끝난 후에 하겠다고 하면 증거들 많이 지워지지. 한동훈 건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한동훈 그 휴대폰 포렌식이랑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한동훈 건이 거의 성공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김건희도 똑같이 그렇게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식이 있잖아요. 대충 뭐 증거 없음 무혐의 뭐 관행 뭐 이런 걸로 그냥 대충 털고 가서 홀가분하게 만들어줄 가능성이 높다. 지금 현재로서 검찰이.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묵힐 게 아니라 근데 이제 만약에 김건희 주가 조작 등에 대해서 모든 공범들이 다 구속돼 있는데 김건희만 무혐의를 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내지도 못하고 안 내지도 못하고 이럴 때 빨리 결과물을 내놔 이렇게 압박을 하는 거예요. 이건 민주당이 잘하는 거죠. 뭐 국정에 협조하겠다 이런 얘기 안 나오잖아 지금.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